자, 이번 주 경제 뉴스 가운데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집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숫자도 날짜입니다. 9월 네. 6일이네요. 9월 6일이면 딱 다음 주 금요일인데 자, 네네. 어떤 날인가요? 네, 9월 6일,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이제 국민지원금 신청일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번에 주는 국민지원금은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9월 6일 잊지 말자라고 해서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 신청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인 가족은 25만 원씩 1인이니까 당연히 10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다들 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네네.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네.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내가 네네. 신청해야지 하면서도 또 막상 그날이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그날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국민지원금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 네. 80%에게 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기준점이 드디어 어제 정해졌죠? 맞습니다. 이제는 소득 하위 80%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 얼마로 기준을 건강보험료 얼마로 나눌 거냐 이게 좀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날짜로 해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어제 이제는 공문이 나왔었고요. 발표를 했는데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 의료보험료입니다. 17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네. 지역가입자도 1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는 이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0만 원 이하, 그리고 3인 가족은 25만 원 이하. 그래서 이러한 기준표는 사실 언론 보면은 뭐 신문 보면은 검색만 해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주요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례 요건이거든요. 그 특례 요건을 꼭 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니 기준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변수도 네. 있고 특례 요건이 있다고 하면 또 이거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데. 네네. 자, 그럼 잘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라는 거죠.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 2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커트라인에 딱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나는 못 받나 보다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건강보험료고요. 이거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료 얘기하면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보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은요. 여기서 금액이 나오는 거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제외하는 금액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명세서를 딱 열어보시면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면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인 가입자신 분들은 딱 알아요. 자기 그 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니까 나는 이 기준에 되겠구나라고 보는데 어떤 직장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를 보면은 장기 요양 보험료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합산돼서 나온 데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의료를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 직장 가입자, 뭐 지역 가입자신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신 분들은 그냥 내기만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건강보험료를. 네. 근데 그거는요. 장기 요양 보험료를 함께 내시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조금 넘어서 안 되겠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의료보험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요양료를 빼셔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장기 요양료가 건강보험료 곱하기 이번 연도 기준은 11.52% 곱해서 보통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보시려면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셔서 내 명세서를 보시면은 내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료 빼고 이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따져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연봉 한 5,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7만 원이라는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졌고요. 네. 뭐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해서
한 명 더 추가하기로 했죠.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요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부분입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원 수 한 명을 더 추가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인데 네. 둘 다 맞벌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인데 직장 가입자 이거 맞벌이신 경우에는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건강보험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이제 보도록 했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있습니다. 3인 가구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기준이 이제는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이제 고소득자다 보니까 나는 이제 못 받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2000년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이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원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맞벌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3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 이제 4인 가족 기준이 되죠. 한 명을 더 추가해 주니까. 그래서 공문에도요. 이게 진한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200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소득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맞벌이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인 기준으로 척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네요. 네. 네네. 이 변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맞습니다. 따지셔야 되는 거. 네네. 자, 그리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특례가 또 따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언론만 보면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서 사실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사실 이게 약간 그 커트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게 나는 왜 못 받아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특례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혜택을 많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예.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기존의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네. 됐나요? 이것도 책정이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보시면 돼요. 내 재산이 시가, 내 물론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20억 원 한다. 그러면 네. 이제 못 받는 겁니다. 네. 이게 과세표준 9억 원 하면은 잘 감이 없으셔갖고 그냥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내가 재산이 시가 20억 원, 22억 원짜리 아파트 있다. 이제 못 받는 거고요. 네. 내 통장에 예금 1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예금입니다. 예금 통장에 13억 원 현금이 있다 그러면 못 받게 된다. 그 이해하시면은 이번에 다 국민지원금 해당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급 기준을 보겠습니다. 지급 네. 기준을 보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가구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네. 자, 그럼 가구 구성의 기준이 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본을 띄었을 때에 6월 30일 기준으로 몇 명이 있느냐, 내 가족이 몇 명 수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따로 사십니다. 근데 부모님이 내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계시는 거죠. 네. 예, 요건 이해되시죠? 근데 네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부모님은 못 받는 거냐? 같은 가구로 보냐? 그게 아니라 부모님은 다른 가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예, 부모님도 따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가 맞벌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데요. 한 명이 많이 벌고요. 한 명이 적게 벌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합산이 돼버리면 이게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건강보험료가 18만 원이고요. 네. 남편이 뭐 6만 원이다. 그러면은 합산을 하면은 한 25만 원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24만 원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합산이 되면은 오히려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별도 가구로 이제는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맞벌이 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게 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가구 수를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고소득 가구인 경우, 그러니까 한 명이 많이 벌고 한 명이 따로 계신 경우도 이거를 합산하느냐
따로 떨어뜨려 놓느냐 이게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맞벌이 부분 같은 경우만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분 같은 경우만 머리 떨어져 가시는 부분만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좀 네. 잘 알아보시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 아마 청취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좀 요번에 되게 복잡한가 이렇게 네. 보실 텐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요 정말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나는 못 받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예, 특례 적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돌아가게끔 해놨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못 받겠지 뭐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특례 적용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좀 파악을 해보시면 내가 해당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뭐 설명은 다 쭉 해주셨지만 보통 네. 이런 거 그냥 정보 넣고 한 번에 당신은 대상자입니다, 아닙니다 딱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어떻게 쉬운 알 수 있나요? 방법은요. 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까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 비서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은 9월 6일부터 사실 지원이 되는데 네. 5일 그러니까 9월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이런 국민 비서 이 어플리케이션 알림 서비스로 해당이 되는지 예, 지급 대상 여부도 알려주고요. 네. 신청 방법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서비스를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국민비서라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까시면 내가 9월 5일 날 미리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원 대상이 알고 싶을 때는 9월 6일부터 사실 이게 조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9월 6일에 카드사 홈페이지 아니면 콜센터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 이런 홈페이지 가셔서 거기 보면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신청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국민비서라는 어플을 깔면 조금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9월 6일 하루에 다 신청을 받는 건 아니겠죠? 혹시 요일이 나눠져 있거나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오부제로 이제 정부는 이제 정해놨는데요. 네. 이렇게 딱 요약만 설명드리면 내가 온라인 신청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날짜가 9월 6일부터라는 거.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기억하실 게 9월 13일 그러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9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부제로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연도 끝자리예요. 예서 제가 78년생이면 네. 8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로 되게끔 돼놨습니다. 그래서 1, 6이 월요일, 2, 7이 화요일, 3, 8이 수요일, 4, 9가 목요일, 5, 0이 금요일이고요. 토일은 모두 받고 해서 오부제로 나눠놨으니까 어차피 내가 해당하는 날짜가 아니면 네. 사실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꼭 오부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 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주말은 다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월 13일부터 이제 뭐 은행도 되고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신청 방법은 카드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카드사 가서 갖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읍명동 주민센터 가셔서 또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데 가셔서 선불 카드 이런 것도 또 지류형 상품권 이런 것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읍명동 주민센터 가셔서 현장 지급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받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알려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 쓸 수 있나 네. 이 부분도 네. 알려드려야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이제 사용처인데 이게 네. 지금 포털 가셔갖고요,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렇게 치시면은 사실 내가 사는 지역만 넣으면 쫙 나오거든요, 지도처럼.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지원금 사용처.kr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네네. 먼저 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프랜차이즈 안 된다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닙니다. 가맹점은 돼요. 가맹점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전국민 재난금 줬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내가 이제는 국민지원금 쓰려고 딱 갔을 때 매장 앞에 이렇게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게 아마 많이 붙여졌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은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처라고 이게 아마 다 써붙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쓰셔도 되고요. 네. 작년 사례로 본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학원비 결제할 때 또 많이 내셨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불가 업종도 있습니다. 사용 불가 업종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복합 쇼핑몰 당연히 안 되고요.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안 됩니다. 공문에 의하면은요,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 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런 홈플러스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예 이렇게 명확하게 찍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면세점, 유흥업종 이거 다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는 많은 젊은 분들에게 좀 실망할 내용. 이게 개별 지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카드가 있으면 본인 카드 포인트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 어디다 쓰지 그랬을 텐데 네. 대형 외국계 매장이 안 돼요. 대형 외국계 매장 하면 샤넬, 이케아 이런 걸까요? 이케아, 넥서스, 루이비통. 결정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애플이 안 됩니다. 애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실망감이 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애플이나 또한 이케아 이런 데서는 절대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되겠고요. 대형 배달앱도 쓸 수는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데서도 쓸 수 없지만은 단 현장 결제할 땐 가능합니다. 현장 결제를 했을 때는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이제 결제하는 경우는 국민지원금 쓸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 다들 한번 경험이 있으셔서 맞습니다. 아마 그때만큼의 혼란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도 지금 이 정부에서 나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혹시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정말 보기 쉽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저희가 이제 국민지원금 신청일 9월 6일 알려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이런 고금리 상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데 최근에 한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의 10% 육박하는 고금리 상품이 하나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물론 각종 조건은 붙어요. 여러 가지 만기 유지도 해야 되고 어느 카드사도 해야 되고 오픈뱅킹도 가입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10%짜리 그 정도에 육박하는 고금리 상품이 이제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재테크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MZ세대들에 대한 재테크를 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젊은 친구들만 도움되는 정보만 주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장년층을 위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 재테크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할 수 있는 요즘 유행하는 재테크 방법을 우리 평론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기성세대들을 위한 요즘 뜨는 재테크 어떤 게 있나요? 만약 가정주부시라면 아마 베란다에서 식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게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게 취미가 돈이 되는 테크인데 바로 식테크입니다. 식물을 키워서 이거를 잎을 되팔아갖고
이거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늬 아단손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 이 오. 무늬 아단손이라는 그 잎사귀를요 10장을 분양을 해갖고 750만 원을 벌었다. 어.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우와. 갖게 됐는데요. 네네. 저도 그래서 신기해서 그냥 많은 정보를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정말로 원예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들어가 봤더니 뭐 몬스테라, 아단소니, 민트, 바리에 가타 이 식물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희종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원예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식물계의 비트코인이다. 네. 예, 문희종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게 정말로 잘 그 문제를 내실 때 네.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삼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꺾어서 예, 꽂으면은 다시 자라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한 증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희귀종 같은 또한 이런 문희종 식물은 식물계 비트코인으로 지금 이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삽목을 통해서 길러서 되파는 거죠. 분양을 해서. 그래서 꽤 많은 그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요즘에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아마 충분히 원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한 정말로 재테크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이게 실제 어느 한 마트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네. 19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이런 원예 식물 같은 장비들이 13.5%나 증가됐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식테크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게 뜨거워지고 있는 새로운 테크 방식이다. 재테크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관련 내용을 뭐 이 포털 블로그나 아니면 너튜브에서도 이런 거 관련 콘텐츠 다루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이런 게 새로운 재테크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저도 몬스테라는 키워봤지만 사실 이게 좀 잘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막 자라는 네네. 식물은 아닙니다. 자, 네. 그리고 또 다른 재테크 방법을 소개를 해주실 텐데 상품권으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정말로 머리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때 느껴요. 네. 왜냐면 상품권 테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산세를요. 상품권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성세대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재산이 있다 보니까 재산세를 아마 내실 거예요. 그래서 7월과 9일 이래서 나눠서 내게 되는데 원리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에 재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재산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데 요즘에 재산세를 낼 때는요. 지자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현금성 포인트, 뭐 카드사 포인트라든지 유통사 포인트로 좀 낼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묘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상품권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5에서 한 5% 정도 싸게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에 네. 이거를 포인트로 전환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를 5% 싸게 내는 그러네요.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할인율이 좀 5%면 상당하거든요. 이게 재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걸 포인트로 전환하고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액이 재작년보다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내신 분들이 10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예, 주의할 점은 당연히 있어요. 위조 상품권. 그렇죠. 예, 싸게 살려고 이제 할인율이 너무 높은 상품권, 이런 거 보면 위조 상품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기성세대를 위한 재테크 방법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